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감. 남들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극심한 조급함.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내 중심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빨간불, 파란불에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고 부동산이 폭등했네 폭락했네 하는 자극적인 뉴스에 밤잠을 설치며 지금이 기회다, 당장 사지 않으면 끝장난다 라고 외치는 타인의 확신에 찬 한마디에 내 오랜 계획과 생각을 손바닥 뒤집듯 바꿉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단순히 귀가 좀 얇아서 혹은 정보가 조금 부족해서 남들의 의견에 휩쓸렸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진실은 훨씬 더 냉혹하고 뼈아픕니다. 우리는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하는 그 귀찮은 과정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감당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지기 싫어서 확신에 가득 찬 타인의 등 뒤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 혹은 평소 인간관계에서 타인의 말에 이토록 쉽게 휘둘리는 이유는 인간의 뇌가 가진 본능적인 약점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정보 포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생각이나 확신은 슬그머니 무시해버리고 앞선 사람들의 행동이나 다수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며 거대한 폭포수처럼 한 방향으로 쓸려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과거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어떤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 자신이 가진 객관적인 사실보다 남들의 확신이나 목소리 큰 전문가의 의견에 훨씬 더 쉽게 마음을 빼앗기도록 태어났습니다. 아주 먼 옛날 원시 시대에는 부종우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다수를 따르는 것이 살아남는 데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자본주의 시장은 우리가 가진 이 원시적인 본능의 약점을 가장 잔인하게 이용합니다. 어떤 주식이 좋다더라,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지금 잡지 않으면 평생 낙오자가 된다더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가치를 따지기 전에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야 한다는 집단적인 광기에 사로잡힙니다. 지금 안 사면 끝장이라는 공포 마케팅에 스스로 인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폭포수가 떨어지는 최종 종착지는 언제나 거대한 전력입니다. 이 현상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그 흐름의 맨 처음에 서서 대세를 선동했던 사람조차 실제로는 아무런 근거 없이 그저 추측이나 우연으로 움직였을 확률이 극도로 높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쫓아 다 같이 벼랑 끝으로 뛰어드는 꼴입니다. 타인의 말에 휩쓸려 내린 결정은 내 이성이 작동한 결과가 아니라 집단 최면에 걸려 내 눈을 가려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다수의 의견에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지는지는 심리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험인 선분 길이 판단 실험을 통해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실험 방식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의 선을 보여주고 길이가 다른 세 개의 선 중에서 처음에 본 선과 길이가 똑같은 것을 찾도록 하는 문제였습니다. 초등학생도 눈이 있다면 1초 만에 정답을 맞힐 수 있는 아주 명백하고 쉬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실험실 안에는 진짜 피실험자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미리 짜고 친 가짜 피실험자들이었습니다. 이 가짜 피실험자들이 차례대로 눈에 뻔히 보이는 엉터리 오답을 진짜 정답이라고 당당하게 외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혼자 남은 진짜 피실험자는 자신의 눈이 확실한 정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다수가 외친 오답을 자기 입으로 정답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실험 결과 무려 70%가 넘는 사람들이 최소 한 번 이상 다수의 오답에 동조했으며 전체 답변의 3분의 1 이상이 황당한 오답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섬뜩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눈과 귀로 진실을 보고 있으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대중이 틀린 것을 맞다고 우기면 스스로의 눈마저 의심하고 타인의 오답에 내 손을 들어주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식 리딩방에서, 부동산 단톡방에서, 주변 지인들의 술자리 대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 실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왜 눈에는 위험해 보이고 내 마음은 멈추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주변에서 모두가 환호하고 맞다고 외치니까 내 이성의 스위치를 스스로 꺼버리는 것입니다. 심의학의 인지적 불협화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어긋날 때 마음속에서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만약 내가 직접 밤을 새워가며 시장을 공부하고 분석해서 온전한 내 생각으로 내린 결정이라면 비록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털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데이터 분석에서 실수를 했구나, 이 변수를 내가 놓쳤구나 라며 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단단한 피드백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타인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거나 대중의 조급함에 휩쓸려 내린 결정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마음속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후회와 자책이 밀려옵니다. 내 소중한 피 같은 돈을,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왜 내 생각도 아닌 남의 말 한마디에 바보같이 던졌을까? 이 처참한 질문에 부딪히는 순간 멘탈은 완전히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더 잔인한 진실은 당신을 흔들고 선동했던 그 수많은 유튜버, 자칭 투자 전문가 혹은 주변의 오지랖 넓은 지인들은 당신이 전 재산을 날리고 피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울 때 당신의 손실과 상처에 대해 단 1mg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저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죠. 제가 강요한 적은 없는데요. 혹은 아니면 말고 라며 유유히 빠져나가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버릴 뿐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타오르는 원망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무책임한 말들에 너무나도 쉽게 휘둘려버린 자기 자신을 향한 깊은 혐오뿐입니다. 타인의 말에 내 삶을 맡기는 휩쓸림의 삶은 결국 나 스스로를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바보로 낙인 찍어 나를 파괴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의 내재적 동기 이론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율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기준에 따라 움직여야 삶이 단단해집니다. 반면 타인의 칭찬이나 평가,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남들이 얼마를 벌었다는 자극적인 자랑거리에만 매몰되어 끌려다니는 사람은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남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남들이 아파트를 사니까 나도 사야 대접받을 것 같고, 남들이 이 주식으로 대박을 쳤다니까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 쫓아가는 삶은 겉만 화려할 뿐 속은 텅 빈 가짜 삶입니다. 남들의 기준에 의해 휩쓸려 다니는 인간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늘 불안하며 작은 시장의 흔들림에도 영혼이 갈갈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스스로 삶의 핸들을 잡지 못하고 타인이 만들어 놓은 욕망의 틀 안에서 춤추는 인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잔인하고 자극적인 소음의 시대에서 어떻게 해야 내면의 중심을 잡고 단단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성향을 원인이 내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과 원인이 밖에 있다고 믿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모든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다 남 탓,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저 전문가가 나를 속여서 정부 정책이 엉망이라서 내가 지금 불안하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내 몸 밖에 있으니 당연히 외부에서 작은 바람만 불어와도 길가에 굴러다니는 낙엽처럼 이리저리 무기력하게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원인이 내 안에 있다고 믿는 단단한 사람은 내 삶에 휘몰아치는 모든 결과는 결국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내린 선택과 대처에서 비롯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들은 세상이 아무리 사방에서 떠들고 선동해도 귀를 닫고 자기 자신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내 기준과 철학에 비추어 볼 때 이 선택은 합리적인가?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 맞는가? 만에 하나 실패하더라도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이나 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취를 이룬 삶의 거인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절대 법칙이 있습니다. 시장의 잔인한 폭등과 폭락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막대한 부를 거머쥔 이들은 정보가 남들보다 빨랐거나 대세를 잘 추종했던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광기와 조급함에 취해 이성을 잃고 환호할 때 조용히 방에 혼자 앉아 세상의 소음을 완전히 차단하고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냉정하게 점검했던 지독한 외톨이들이었습니다.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고집불통이 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타인의 의견이나 시장의 흐름은 차가운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되 그것들을 반드시 내 내면의 엄격한 필터에 통과시켜 나의 언어와 내 원칙으로 철저하게 재해석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뿌리가 땅속 깊은 곳까지 단단하게 내려져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태풍과 소음을 몰고 와도 잠시 나뭇잎은 흔들릴지언정 그 기둥은 결코 부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말을 들을 때 반드시 뼛속 깊이 새겨야 할 또 하나의 치명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사상가 나심 탈레브가 말한 책임 공유의 법칙입니다. 영어로는 skin in the game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자신이 주장하거나 조언하는 바에 대해 스스로도 직접적인 위험과 책임을 지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고대 로마에서 다리를 건설한 기술자들은 다리가 완공되면 그 다리 밑에서 일정 기간 가족들과 함께 직접 살아야 했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면 자신의 목숨도 날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영혼을 갈아 넣어 가장 안전한 다리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책임을 공유하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혹은 주변에서
가머니설로 당신을 흔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말에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 주식이 폭락해도 그들의 자산은 깨지지 않으며 그 부동산을 샀다가 하우스푸어가 되어도 그들이 대신 이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전혀 지지 않은 채 오직 입으로만 확신을 팝니다.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타인의 욕망을 자극해 조회수를 올리고 돈을 벌고 자신의 이익을 챙길 뿐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자들의 화려한 말잔치에 당신의 소중한 인생과 전 재산을 거는 것만큼 어리석고 멍청한 짓은 없습니다. 책임을 함께 지지 않는 타임의 모든 조언은 그저 값싼 쓰레기 정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끊임없이 교묘하고 집요하게 당신을 흔들어댈 것입니다. 더 자극적이고 공포스러운 뉴스 타이틀, 더 확신에 찬 목소리, 지금 당장 대세를 따르지 않으면 영원히 패배자가 될 것 같은 잔인한 공포 마케팅으로 당신의 약한 조급함을 사정없이 건드릴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단 3초만 깊은 호흡을 가다듬고 이 절대적인 진실을 머릿속에 새기십시오.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고 대신 아파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던지는 화려한 확신은 당신의 인생을 진심으로 걱정해서가 아니라 대개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혹은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동반자로 끌어들이려는 이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타인의 말에 원치 않게 등 떠밀려 화려하지만 신기루 같은 가짜 성공을 꿈꾸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가고 잠시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온전히 내 두 발로 땅을 딛고 걸으며 내가 내린 결정의 결과를 담담하게 책임지고 통제하며 나아가는 삶이 훨씬 더 단단하고 안전하며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내 선택으로 얻은 실패는 나를 거인으로 성장시키는 최고의 걸음이 되지만 타인의 무책임한 말과 대중의 광기에 휩쓸려 맞이한 실패는 당신의 영혼과 자산을 완전히 처참하게 파괴할 뿐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제멋대로 키워놓은 볼륨과 소음에 압도당해 지레 겁먹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부터 세상의 모든 소음의 스위치를 과감하게 끄고 당신 내면의 깊고 고요한 목소리에 온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당신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과 핸들은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